네, 마지막 우주 팽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가 총 3개가 있고요. 우리 은하 기준으로 A랑 B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를 봤더니 2100으로 멀어지고요. 2100. 그 다음에 A를 봤더니 2배 빨리 멀어집니다. 4200. 그러니까 거리비가 1대2죠. 그래서 여기가 60메가파섹. 기억 맞고. 그 다음에 허블 상수 계산하려고 했는데 허블 상수 70이죠. 그럼 디귿에 Z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했을 때 507이라면 흡수선의 기준 파장은 50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500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Z를 구했는데 지금 Z가 500분의 7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0.014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로 계산하면 A를 관측했을 때 4200 나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보면 V는 Z 곱하기 C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0.014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 요거 네, 요거 계산하면 이제 4200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디귿이 맞게 됩니다. 요 계산하면 이제 딱 4200 맞으니까 Z가 0.014구나 500분의 7이구나. 네,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가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허블 법칙 기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6번은 네, 쉽고요. 36번 보시면 여기 L이 파장이에요. 지금 L. 그래서 이게 우주가 팽창하면 이렇게 늘리면 L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L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이 늘어나는 걸 실험으로 꾸민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다 지금 보기들은 다 맞고 그 다음에 307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A와 B 시기가 서로 다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가 다르죠. 기울기가 다르니까 뭐 우주의 나이나 우주의 크기가 다르게 관측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이 A랑 B 시기의 허블 상수가 다른 건요. 우주 팽창 속도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관측 기술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셔야 해요. 이게 이제 인류가 관측을 했을 때 A 시기에는 이렇게 관측되다가 B 시기에 만약에 이렇게 관측됐다. 그러면 허블 상수가 그러니까 우주 팽창 속도가 바뀐 게 아니라 관측 기술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는 시기를 뭐 따로 안 줬지만 이게 뭐 몇십 년 차이 날 거예요. 이 몇십 년 동안 허블 상수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관측 기술이 좋아졌다, 더 정교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뭐 지금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보기가 나오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38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이거 뒤에 비슷한 문제 다 있는데 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얘만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매칭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번에는 밀도가 아니라 비율이네요. 비율. 그래서 여기서 비율이 증가하는 애가 누구냐면 요거 증가하는 애 얘가 암흑 에너지죠.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감소하는 두 개가 물질인데 그 중에서 더 많은 게 암흑 물질. 더 적은 C가 보통 물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매칭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현재 구성요소 비율은 뭐 BAC 순이다. 예, 자 그래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암흑물질 맞고 가속 팽창시키는 요인은 암흑 에너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잠깐 볼 텐데요. 39번에 잠시만요. 여기가 19번 시험지가 네, 여기가 지금 T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문제 보시면 39번에
그 가가 뭐냐면요.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이 중력 렌즈 현상 이용해서 암흑 물질의 존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다 매칭하면 얘 B 여기선 이제 밀도죠. 밀도.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합니다. 왜냐면 암흑 에너지의 총량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물질의 밀도들은 줄어듭니다. A가 암흑 물질. 그 다음에 줄어드는데 더 작은 게 C가 보통 물질. 이렇게 들어가죠. 오케이. 자, 중력 렌즈 현상 이용해서 암흑 물질의 존재하는 거 추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가끔 나오니까. 그 다음에 B에서,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양성자이다. 이거 틀렸죠, 그죠? 암흑 에너지가 뭔지는 모르고요. 양성자는 보통 물질입니다. 양성자는 보통 물질이에요. 암흑 에너지가 아닙니다. 다음 디귿. T 시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는 계속 증가했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 감속 팽창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가속 팽창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T 시기가 뭐냐면요. 이 암흑 물질이 너무 많죠. 암흑 물질의 밀도가 너무 크죠. 암흑 에너지에 비해서. 그러니까 T 시기 이후에 계속해서 가속 팽창한다고 보기에는 힘들죠. T 시기 부근에는 감속 팽창했을 겁니다. 왜냐면 중력이 더 세니까 청력보다. 좋아요. 그러면 암흑 물질이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면은 가속 팽창이고 감속 팽창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고. 네, 이렇게 물어보려면 추가 정보를 줘야 됩니다. 자료를.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지금 자료를 봤을 때 T 시기에는 암흑 물질의 밀도가 너무 크니까, 암흑 에너지보다 너무 크니까 가속 팽창한다고 할 수가 없다. 감속 팽창하던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39번이었고요. 그 다음 40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번이 좀 특이한데. 네. 40번 잠깐 볼 텐데. 여기에 은하가 3개가 있어요, 총. 여기 L이 뭐냐면요. L이 허블 법칙을 만족하는 선입니다. 허블 법칙 만족하는 선. 그래서 우리 개념 시간에 허블 법칙 할 때 X축에 거리 두고 Y축에 후퇴 속도 준 다음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는데요. 이 추세선 위에 모든 은하의 관측 정보가 다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추세선이라는 게 뭐냐면 은하들을 관측해서 이렇게 점들을 막 찍은 다음에 대략적인 추세가 이럴 거야 하고 L을 그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B처럼 이 추세를 벗어나는 애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추세를 벗어나는 친구를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럼 허블 법칙으로 완벽하게 딱 들어맞진 않겠죠? 좋아요. 그래서 기억에 허블 상수 구하라고 합니다. 이 허블 상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 L 선 위에 있는 친구로 구해야 돼요. B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리가 주어진 게 C니까 C를 이용해서 구해야죠. 허블 상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허블 상수는 R분의 V 이렇게 해서 R에다가 300메가파섹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V에다가 Z 곱하기 C 넣어야 하는데 Z가 얼마냐면요. 600인 게 642로 관측됩니다. 그러니까 600분의 42 여기다가 빛의 속도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 여기 요렇게 그죠? 네. 네,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70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면요, 그죠? 허블 상수는 70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하셔야 되거든요. 니은. 네. 니은을 하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기억이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요거.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을 보시면 후퇴 속도가 6500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의 기준 파장이 지금 400입니다. 400인 게 얼만큼 증가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네, 원래 400인데 여기 밑에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델타 람다를 구해야 되거든요. 델타 람다. 요 식이죠. Z를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 보기에서 구하라는 건 이 델타 람다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 식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델타 밑에다 쓸게요. 델타 람다는 C분의 V에다가 원래 파장 곱해야 합니다. 요렇게요. 그럼 이제 다 주어져 있죠?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0의 5제곱 km/s. 그 다음에 지금 A의 후퇴 속도가 얼마냐면 6,500입니다. 6,500. 네, 요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 파장이 지금 400입니다. 400 나노미터. 네. 요거 계산하시는 거죠. 그죠? 요거 계산해서 이제 이게 10보다 작니? 왜냐면 지금 델타 람다잖아요. 델타 람다. 파장 변화량이니까 10보다 410으로 관측되니? 그러니까 델타 람다가 10보다 작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이거 얼마 나오지? 이거 계산하면 8점 몇 나오거든요. 네. 지금 계산하면 8점 몇 나와요? 8점 몇? 10보다 작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이 맞다. 네, 여기까지 됐죠.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을 보셔야 되는데, 디귿이 A부터 B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봐야 되냐면요. 여길 봐야 돼요. 여기. 요거.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보셔야 합니다. A부터 B까지. 근데 A까지의 거리는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A까지의 거리는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조금 이따 구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B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B의 거리. 근데 지금 B가 추세를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 찍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C랑 지금 후퇴 속도가 똑같은데 C랑 C의 후퇴 속도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C의 후퇴 속도로 계산을 하면 요 거리가 나오니까 300메가파섹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안 쓴 조건이 뭐냐면요. B의 흡수선 관측 파장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 더 길다. 그죠? 요거요.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소리냐면 허블 법칙으로 예상된다는 게 뭐냐면 허블 법칙에 따르면 B는요. 요렇게 있어야죠. 요렇게. 그죠? 네. 허블 법칙에 따르면 요렇게 있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가 더 길다. 그죠? 네. 적세 편이가 더 크니까 8나노미터만큼 더 빠르게 후퇴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여기다가. 원래 B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잖아요. B 정도, 요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후퇴 속도가 이 정도여야 된다고. 허블 법칙에 따르면.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더 빠르게 관측되잖아요. 추세 벗어나 있잖아요. 얼마만큼? 8나노미터 더 길게 관측될 만큼.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값이에요. 요 값. 왜냐면 이 값을 알아야 이 거리를 알거든. 여기 B의 거리를. 그죠? 보셨나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이거 구해야 돼요. 요 후퇴 속도 값.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냐면요. 여기서 요 후퇴 속도 관측되는 게 642잖아요. C가. 그지? 네. C가 600인 게 642로 관측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값이야, 이 값. 이 값을 알아야 돼, 이 값. 이 값은 여기가 8나노미터 차이에요. 델타 람다가 8나노미터. 그래서 지금 이 빈칸에 B가 빈칸에 지금 얼마로 관측되면요. 얼마로 관측되냐면요. 634 나노미터. 634 나노미터로 관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634 나노미터여야 합니다.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면.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634 나노미터로 관측되는 후퇴 속도인 거예요. 후퇴 속도가 634가 아니라 634로 관측되는 후퇴 속도가 이 값에 들어가야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퇴 속도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를 구해볼게요. 요 후퇴 속도가 요거 구해볼게요. 후퇴 속도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후퇴 속도 V는 600인 게 34만큼 증가해서 빛의 속도 곱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17,000이 나오네요. 요거는 암산이 되네. 그지? 17,000이 나오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후퇴 속도가 여기가 17,000.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여기 거리도 구할 수 있고 여기 거리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한번 구해볼까요? 이 거리의 차이, 빨간색으로 하면 되겠다. 빨간색.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선분 길이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차이에 대한 요 기울기 값을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후퇴 속도의 차이는, 델타 V는 H 곱하기 델타 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기울기가 H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해야 하는 게 A에서 B까지의 거리. 이게 지금 A, B, C가 동일한 시선 방향에 놓여 있다는 조건 이거 확인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죠? 델타 R은 H분의 V니까 계산을 하면 기역을 풀면서 허블 상수를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V에다가 17,000에서 6,500 이거 뺀 거 단위를 생략할게요. 허블 상수 단위도 허블 상수 단위도 일단은 지워보세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은 얼마지? 요거 계산하면 150이 나옵니다. 150 메가파섹이 나옵니다. 그래서 140보다 크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이 40번이 좀 중요하니까 40번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나올 수가 있는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지금 이 B가 좀 특이한 거예요. B가 허블 법칙의 추세선을 벗어난 친구입니다. B가. 그래서 일단 기역 니은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디귿을 구할 때 B를 그대로 넣으면 B의 후퇴 속도 값을 그대로 넣으면 C의 거리인 300메가파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구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왜냐면 여기 구해야 되잖아, 여기. 그죠? B의 실제 거리 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값을 구해야죠. 후퇴 속도. 여기 추세선에 맞는 친구. 이 후퇴 속도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이 조건을 쓴 겁니다. 이 조건. 그죠? B는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이 값보다 8나노미터 더 길게 관측돼서 좀 더 빠르게 후퇴 속도가 더 빠르게 관측됐던 거예요. 좋아. 그래서 내가 이 값을 구한 겁니다. 이 값 634.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이거 634. 그러면 이 친구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40번입니다. 41번 그림을 잠깐 그려보도록 할게요. 41번. 네. 41번 보시면 우리 은하에서 은하 A, B, C를 관측합니다. 3개나 관측해요. 근데 봤더니 지금 기역을 넣으라고 합니다. 600인 게 612로 관측돼요. 이거 몇 퍼센트예요? 2%네요. 2%. 그죠? 2% 증가했으니까 이 친구도 2%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로 관측돼야 돼요? 306. 300 여기다 쓸게요. 306으로 관측될 겁니다. 오케이. 2%씩 증가해야 되니까. 암산도 되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보시면 B의 후퇴 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B의 후퇴 속도는 2%니까 요렇게 0.02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니은도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의 Z를 구했어요. B의 Z는 0.02. 오케이. 그러니까 2%. B는 2%. 근데 이제 디귿을 풀기 위해서 우리 은하 그리고 A, B, C를 각각 그려야 돼요. 그럼 이제 A와 C의 Z를 구해야 되는데 A와 C는 Z가 똑같아요. 그죠? 그 얼마인가요? 2%가 아니라 2.5%가 증가했네요. 그죠? 왜냐면 3%는 309잖아. 2%는 306이잖아. 이 사이잖아요. 그죠? 그지? 그래서 2.5% 증가했습니다. 2.5%. 그러면 A의 Z는 0.025, C의 Z도 0.025. 아, 이렇게 되네. 그죠? 근데 아직 안 쓴 조건이 뭐냐면 B에서 관측할 때 A와 C의 시선 방향이 정반대. 아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가 여기 있다고 할 때 우리 은하 B가 여기 있다고 해요. B. 그죠? 얘는요. Z가 0.02예요. 이걸 그냥 2로 둘게요. 2. 그런데 그런데 A랑 C가요. A랑 C가 2.5 떨어져 있어야 돼. 왜냐면 2.5% 증가했잖아. Z가 0.025잖아요. 그죠? 근데 B에서부터 봤을 때 시선 방향이 정반대니까 A랑 C가 이렇게 있고요. 이 거리가 얼마여야 돼요? 2.5. 이렇게. 그죠? 아, 그럼 이거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거리는 얼마쯤이어야 돼요? 1.5. 이 정도 돼야겠네. 아, 이렇게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은하 그리고 B, C 중에서 A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 A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가 누구예요? C죠, C. C가 제일 멀리 있죠? 우리 은하는 2.5 떨어져 있는데 C는 3 떨어져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C입니다. C입니다. 이거 오름보기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직접. 41번이고요. 그 다음에 42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그래프랑 똑같죠? 마지막에 디귿에 A, B, C 중에서 항성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거 뭐냐면 보통 물질이죠. 항성이 별이니까 항성은 보통 물질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42번에 디귿도 맞습니다. 42번에 다 맞아요. 43번. 네, 43번. 4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도 그림 그려주세요. 네, 43번은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43번은 넘어가고. 네. 4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4번. 뒤에 지금 47번까지 있죠. 4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에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결국에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네, 지금 43, 44 거의 비슷한 문제죠. 44를 풀어보겠습니다. 즉 A랑 B가 허블 법칙 만족하고 있고요. A가 지금 60메가파섹 그리고 B 여기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일단 허블 상수 구하라고 합니다. 허블 상수를 구해보는데 허블 상수는 R분의 V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요. R이 지금 주어진 게 A 60메가파섹 그리고 Z 곱하기 C 넣어야 되는데 Z가 400분의 5.6 곱하기 10의 5제곱. 네, 요거 계산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은 이제 70km/s가 나옵니다.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요거 계산하면 70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니은혜.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하면 600인 게 606.3보다 길다 이렇게 돼 있어요. 606.3보다 길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B가 600인 게 606.3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몇 퍼센트예요? 1.5% 증가했네요.
1.5% 증가했어요, 파장이. 근데 여기는 몇 퍼센트 증가했나요? 1.5%가 만약에 증가하면요, 얘가 404.2로 관측돼야 돼요. 그죠? A도 만약에 B처럼 1.5%가 증가한다면 400인 게 404.2로 관측돼야 해요. 그런데 A는 1.5%보다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Z의 값이 A가 더 큰 거예요. 그죠? Z의 값이 A가 더 큽니다. 그러면 A는 600인 게 606.3보다도 더 길게 관측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왜냐면 Z의 값이 A가 B보다 더 커서 그래요. 따라오셨죠? 그러면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B의 거리를 구하셔야 하는데 B의 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B의 거리 구할 겁니다. 지금 B 거리 구할 겁니다. 그럼 B의 거리는 H분의 V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럼 H를 기억에서 구했으니까 70 집어넣고, 그 다음에 후퇴 속도도 계산합니다. 600분의 6.3 곱하기 3 곱하기 10에 km/s. 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요거 계산하시면요, 비거리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비거리가 45메가파섹 45메가파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야죠. 아직 안 쓴 조건이 A와 B의 시선 방향이 90도를 이룬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하나가 여기 있다고 할 때, A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A. 그리고 이 거리는 60입니다. 그리고 B는요, 90도 시선 방향에 있어요. 여기요. 이렇게 B. 요 거리는 45라고 합시다.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5로 나누면 3대 4죠. 그러면 여기가 5가 돼야 되네요. 여기가, 그죠? 여기 A에서 B 사이의 거리 5.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75입니다. 오케이. A와 B 사이의 거리는 75. 그래서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V는 HR이니까 75만큼 떨어졌을 때의 V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블 상수는 70. 여기다가 75 메가파섹. 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 계산하면 52502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44번. 그 다음에 45번, 46번 이렇게 두 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에 많이 했던 건데요. 그 오른쪽 자료는 많이 봤던 거고요. 오른쪽 자료가 이게 지금 감속 팽창에서 가속 팽창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죠? 요거고, 그 다음에 이 T1과 T2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했었죠. 어떻게 하냐면 얘가 먼저라고 해보자. 이렇게 가정. T1이 먼저, T2가 나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동그라미 기억은 증가. 그죠? 증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감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도 증가. 증가가 두 개? 잘못된 거죠. 이거 아니야. 증가가 두 개가 되면 안 돼. 하나만 증가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T2가 먼저예요. 그리고 T1이 나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증가를 한 개, 증가를 한 거, 니은이 암흑 에너지가 됩니다. 그죠? 증가한 친구가 암흑 에너지. 그리고 감소한 기억과 디귿 중에 양이 더 많은 동그라미 기억이 암흑 물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이 보통 물질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억.
암흑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맞고요. 니은 T2 시기는 T2 시기는 A 시기보다 나중이다. A 시기가 뭐냐면요. 감속에서 가속으로 바뀌는 시가 그 시점인데, 그러니까 T2 시기가 가속 팽창하는 시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T2 시기를 봤더니요. 암흑 에너지의 비중이 10%도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그죠? 암흑 물질은 75%. 엄청 암흑 물질의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얘는 감속 팽창하는 시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T2는 A보다 이전입니다. A 시기보다 이전입니다. T2는요. A 시기보다 먼저다. 이전이다. 니은 틀렸고. 그 다음 디귿. 우주 배경 복사는 A 이전에 방출된 빛이다. 당연하죠. 빅뱅 초창기에 이때 방출한 빛입니다. 38만 년일 때 방출되었다. 마지막 46번. 46번 보시면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죠. 아까 풀었던 거랑 더 쉽습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가 30메가파섹. 그 다음에 A에서 관측할 때 B와 C의 시선 방향은 90도를 이룬다. 오케이. 허블 상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가 여기 있고요. B와 C가 서로 90도 방향에 있는데, 근데 A에서 측정한 B는 2100, 그리고 C가 2800. 그러면 B가 더 가까운 거죠. B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요. C는 좀 더 멀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후퇴하는 속도가 얘가 2100, 얘가 2800. 오케이. 이렇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허블 상수 구하려고 하면요. 지금 주어진 거리가 A와 B 사이의 거리 30메가파섹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70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V는 2100, 거리는 30. 허블 상수는 70이 됩니다. 주어진 걸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쉽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에서 측정한 C의 후퇴 속도. 그럼 이제 거리를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속도 B가 2100 대 2800. 3대 4죠. 그러니까 거리비도 3대 4. 그래서 A와 C는 40메가파섹. 그러면 B와 C는요 50메가파섹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50메가파섹 떨어져 있으려면 후퇴 속도는 3500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일단 마지막 디귿에 지금 요거 구하라는 게 기준 파장분의 관측 파장 폐기 기준 파장 델타 람다.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게 Z죠. 지금 Z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B에서 측정한 A의 Z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50메가파섹 떨어져 있을 때 3500일 때의 Z를 구해라 이거죠. 그래서 V는 Z 곱하기 C인데요. Z는요 이렇게 구합니다. C분의 V 이렇게. 그러면 분모에는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제곱 km/s. 요거 그죠? 요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V가 얼마냐면요. V가 니은에서 구했죠? 아니네. B에서 측정한 A네요. 예, 요걸로 구해야 되네. 요거 그죠? B에서 C인 줄 알았는데 B에서 측정한 A의 후퇴 속도. 그러면 얼마로 멀어져요? A랑 B 사이가 2100입니다. 2100. 여기다 2100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넣어줘야죠. 네, 그럼 이거 계산할 때는 10을 제외한 거 계산하면 21을 3으로 나누면 7. 그 다음에 10의 개수를 세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나와서 디귿이 틀렸네요. 10배나 차이 나네. 0.007이 돼야 됩니다. 0.007이 되어야 해요. 옳은 보기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47번은요. 쉬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죠? 그럼 A는 감소해야 되니까 A가 물질이고요. B가 암흑 에너지겠죠. 증가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과거가 현재보다 높아야 합니다. 얘는 틀렸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암흑 에너지의 총량은 증가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거 틀렸어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지만 암흑 에너지의 총량은 증가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중요한 올해 출제된 기출문제들 다 풀어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47문항은 본인이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보기를 옳은 보기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전 문항을 다 풀었고 계산 주의하면서 계산하는 것까지 천천히 보여드렸으니까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